안녕하세요. 신강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시계에 관한 정보 공유와 고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바의 AL4375X1, 흔히 알바 버전의 세이코 몬스터로 알려져 있는 시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텐데요. 어쩐지 좀 줄여서 부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줄여서 알바몬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브랜드 및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바의 브랜드 존재는 90년대 학원가를 강타했던 그때 그 시기에 알바웹의 제조사로 우리들에게 친숙하죠. 브랜드 자체는 1979년 세이코 그룹에 의해 전략적으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일본 시계 회사에서 알바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처럼 편의점 알바하는 그런 것도 아닐 테고요. 그럼 아마 아르바라고 불렀겠죠. 이 알바라는 이름은 바로 새벽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망스어의 뿌리를 둔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에서도 빛, 희망,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브랜드를 표방하는지 감이 조금 오시죠? 세이코가 조금씩 고급 시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었지만 이들이 떠나갔을 때 그 자리를 채워줄 어리고 대중적인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브랜드가 필요를 했죠. 그래서 알바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세이코의 기술력과 품질을 계승하면서도 더 대중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며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인기를 끌게 된 이들은 정말이지 알바웹을 찬 우리 또래 친구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었죠. 알바는 세이코의 자회사답게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무브먼트의 구성도 세이코는 SII, 세이코 인스트루먼트 INC에서 알바 및 타사를 위한 시계는 TMI, 타임 모듈 INC에서 만드는 것이 다를 뿐 제품 자체는 동일하며 다만 각각의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 정도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상당히 닮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이코의 비숍과 리플리의 시계는 주자로의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각각에 상하는 알바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알바의 K2000 모델, 세이코 7A28-7001, 그리고 알바의 플랩덕과 세이코의 SPEE001, 그리고 알바의 AQPJ401과 세이코의 SBCA007. 정말 서로 닮은 점이 많이 있죠. 제가 알바몬의 존재를 알게 된 건 2024년 말 삼정 패밀리 세일에서였는데요. 세이코 몬스터를 좋아하는 저는 단번에 몬스터와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며 호기심에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보다 좀 더 몬스터에 가깝다고 평가할 만한 모델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 시점으로 albaWatches.com에서 AL4555X1 모델을 살펴보시면 아마 아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왕이면 오렌지 모델을 드리고 싶었고 이 라인에서 오렌지색 모델이 없어서 아쉽지만 지금의 알바몬을 선택해서 리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첫인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이 시계를 리뷰하기 위해서 직접 세이코 몬스터를 두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세이코 몬스터 1세대 베리에이션 중에 하나인 SGEN001 모델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상당히 닮아있죠? 처음 봤을 때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건 세이코 몬스터를 참고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트루워치 같은 투박한 모습, 몬스터를 연상케 하는 우락부락한 측면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이버 시계는 베젤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데요. 그 모양이 몬스터를 닮아 있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바몬은 42mm, 세이코 몬스터도 42mm, 그리고 두께는 13mm 세이코 몬스터고요. 알바몬도 거의 13mm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두께의 느낌이 굉장히 차이가 있죠. 알바몬이 훨씬 두꺼워 보입니다. 그럼 럭투럭을 재볼까요? 럭투럭은 거의 52mm가 되는 것 같고요. 알바몬이. 세이코 몬스터는 47mm 정도. 그래서 세이코 몬스터가 착용을 했을 때 좀 더 작은 느낌을 줄 겁니다. 실제로 손목에 올려봤을 때 손목에 쏙 들어오는 느낌이고요. 크기가 상당해서 조금 손목을 삐져나온 듯한 느낌도 줍니다. 참고로 제 손목은 16.5cm입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측면을 보시면은 알바몬의 경우 브러쉬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베젤 부분을 보시면은 브러쉬와 폴리싱이 교차되어 나. 케이스백은 보시다시피 알바몬은 방수 성능이 어느 정도 있는 시계에서 볼 수 파도 모양이 되어 있고요. 세이코 몬스터도 다이버 시계에서 볼 수 있는 파도 모양이.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세이코 몬스터는 베젤을 돌렸을 때 120 클릭의 단방향 클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알바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클릭이 없습니다. 알바의 극단의 가성비 지향의 디자인의 선택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웬만한 세이코의 100m 방수 시계도 베젤의 클릭이 60 클릭이라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알바몬에서는 이것조차 생략해서 원가 절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은 매트한 질감을 요철이 보일 정도로 거칠지 않은 매끈한 것이 특징입니다. 열두 시 방향에는 회사 로고 알바가 검정색으로 프린트 되어 있고 6시 방향에 오토매틱, 워터 리시스턴스, 10바가 세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덱스와 핸즈를 보시면요. 인덱스는 분침 표시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프린트 인덱스로 매 5분마다 굵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표시는 롤렉스의 서브마리너를 연상시키는 동그란 마커의 3시, 6시, 9시 부분에는 굵은 선에 이른바 바톤식의 마커가 있습니다. 12시에만 어둠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방패 형식의 모양의 중간이 세로로 갈려져 있는, 초침은 화살 모양의, 그리고 분침은 바톤식, 그리고 시침은 메르세데스 혹은 성당 모양의 선이 있지만 모양 자체는 짧은 주사기를 연상시킵니다. 제 소견으로는 핸즈가 좀 더 다이버식에 자주 쓰이는 것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무브먼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조사가 SII냐 TMI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를 뿐 무브먼트는 몬스터 1세대와 동일합니다. 이 시기에서는 세이코 몬스터를 7S26이라고 부르고 알바몬은 Y676이라고 불립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예를 들어보면 크로노그래프 7T62는 YM62와 같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죠. 하지만 무브먼트 자체는 동일합니다. 서로 바꿔 끼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바 시계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을 타임키핑 능력 측면에서는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이코에 장착되는 무브먼트가 알바에 장착되는 무브먼트에 정말로 100% 동일한 재질과 그레이드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공정도 같고 제조 방식도 동일하여 같은 성능의 퍼포먼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수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 ISO 642호의 규격을 따른 시계는 Divers 땡땡땡이라고 써져 이 시계에는 그렇게 써져 있지는 않고 10바라고 써져 있습니다. 즉 그냥 100m 방수 시계로서 ISO 642호 규격을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m 방수는 충분히 물로 인한 손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시계입니다.
사용자들이 충분히 손 씻기, 빗속에서 사용하기, 물놀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계의 방수 성능은 이제는 시계의 성능 자체로만 보기보다는 그 시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 봐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레이슬릿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몬은 브레이슬릿의 너비가 22mm, 이에 비해서 세이코 몬스터는 20mm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몬은 클래스프 쪽으로 갈수록 20mm로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조정 방식이 옛날 시계에서나 볼 수 있는 어려운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좋은 의미로는 독특하고 나쁜 의미로는 매우 불편합니다. 저도 기기들을 줄이려고 링크를 뺐는데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웬만하면 제대로 된 툴을 갖추신 분이 하시거나 시계를 살 때 미리 조절받고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깡통 엔드링크, 빈 엔드링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0만원 아래 가성비 시계에서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세이코 몬스터는 20mm로 시작을 해서 넓이가 급격하게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클래스프 쪽에 와서는 거의 18mm까지 줄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링크도 깡통 엔드링크가 아닌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완성도 면에서는 당연히 높은 수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레이슬릿의 마감을 살펴보시면 지금 화면상으로는 느낄 수 없겠지만 끝에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다고 시계를 찰 때 이 부분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거나 불편하거나 한 점은 없는데요. 다만 손으로 만졌을 때 굉장히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어서 사용자가 느끼는 감성적으로는 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프도 지금 옆에 보시는 세이코 몬스터와 같게 스탬프 방식의 피스를 연결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저가 세이코들은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하이엔드급의 세이코를 가야 스탬프 방식이 아닌 밀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때서야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앞에서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가장 크게는 세이코 몬스터가 출시될 당시의 가격에 대비해서 좀 더 낮은 가격에 경험을 볼 수 있는 튼튼한 시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볼드한 느낌의 다이얼과 베젤 덕분에 투박하면서도 멋진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링크가 비어있는 할로우 엔드링크이긴 하지만 이 러그에 딱 맞는 방식인 PT 엔드링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 수 있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 때 찰락찰락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소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이코 SKX007도 제짝의 브레이슬릿을 연결을 해서 찰락찰락 소리를 들으면서 시계를 차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불만이 없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이어서 단점으로는 가격을 매우 싸게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 너무나도 원가 절감의 노력이 눈물 겹도록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다이버 스타일의 시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베젤의 클릭이나 스크류다운 크라운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드러나고요. 몬스터에 비해서는 얇은 베젤 덕분에 덜 우락부락한 느낌을 주고 조금은 얍실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계의 외형 때문에 시계 다이얼 커 보이고 이것이 균형을 깨트리는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용 자체는 매우 고민되는 모델이긴 하나 보통의 경로로 20만원대 아래 가격보다 저와 같이 3장 패밀리 세일에서 10만원대 아래 가격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착용자의 취향을 관대하게 억지로 넓혀서 보더라도 무거운 무게와 너무 높은 시계 높이로 인해서 손목의 위아래로 러그가 빠져나온 듯한 크기의 디자인은 착용자로 하여금 소장을 매우 힘들게 하는 요소로 작용될 듯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시계에 대한 첫인상이나 의견도 남겨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거나 의견도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물어봐 주세요. 지금까지 신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